발 상태가 말이 아니다. 어제 물집이 나면 실을 바늘로 연결해 물집에 통과시킨 채로 차면 효과가 좋다는 정보를 접해 이대로 두고 잤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듯 했다. 그럼 여정을 준비해볼까? 오늘은 고텐바시로 향할 것이다. 렛츠고! 아침을 먹지 않은 채로 출발했다. 가다가 주변에 편의점이 있으면 들릴 생각을 하며 걷고 있던 중 니코니코 빵 공방을 발견했다. 니코니코는 웃음을 묘사하는 니코니코란 뜻으로 한국에서는 이 친구나 일본의 영상 플랫폼인 니코니코 동화에서 이 단어를 접한 분이 꽤 있을 것이다. 편의점보다는 이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으므로 나는 니코니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니코니코 상태는 금방 풀렸다. 서비스의 나라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혹스러웠기 때문이다. 막 오픈한 시간대라 바쁜 시간대나 보다. 니코니코 빵 공방에서 빵을 구매하고 무료 커피 또한 먹고 나왔다. 매장 내에서 먹을 곳이 없어 좀 걷다가 적절한 장소에서 앉아 먹기로 한다. 기찻길 옆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산 빵이다. 베이글, 크로와상, 카트가 들어있는 햄버거 같은 빵. 맛있다. 허겁지겁 뱃속에 때려넣고 발을 옮긴다. 조용한 골목들을 계속 지나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에는 끝이 없는 강이 나왔다. 이 강의 이름은 사카와강. 한자를 풀이해보면 술냄새 강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카와강은 하코네산도 지나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술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곳은 전국시대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장소라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주요 전장이었다. 그래서 술과 피의 냄새가 강에 배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후자의 설이 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낚시 스팟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도 사카와강은 평화롭습니다. 느닷없는 곳에 있는 카페. 갈 길이 멀기에 그리고 오후에 우천이 예고되어 있기에 카페 앞에서 들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구글 평점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지금쯤 휴식을 취할 타이밍이니 가게에 방문하기로 했다. 가게는 장인 느낌 나는 온화한 사장님과 단골 손님처럼 보이는 부부가 있었다. 그 일본인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장소에 한 한국인이 갑자기 들어왔다. 로카티를 입고 있으니 이방인님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사장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주셨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スポーツやってたんですか？あ、私ですか。筋肉はそんなに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あ、そうですか。なんかこの旅でちょっと太った感じで。なんか前まで軍人仕事でやってたのでちょっと鍛えるのはやってたかもしれないです。日本の若者と全然違うからちょっと今びっくりしてます。おてんばつくといいな。ズルできないからね。もうそうだね。フォロワーが増えるってことはね、電車乗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ちゃうね。本当によく御殿場はね行くんですけども、本当にここからもうエンジン全開みたいな感じで高いところですか？ググ高い感じなんで、もしかして富士山と近いから高いみたいな感じですか？だんだん富士山のことを見えてきたまでね。足踏みしちゃったりして。いやいや楽しかったです。見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まあ無理しないで、あんまりね、ダメだと思ったらちゃんと電車でも使ってでバスでもね、無理してやんなきゃとかじゃなくてね。ちょっとね、見させてもらって。大丈夫大丈夫。だからなんか早くやめがちのみたいな感じになっていかんと思ってちょっと無理やりにしたんですけれど、なんかこんな感じで一人でやるとやっぱ結構楽にやめるなら
楽になる、やめるなら楽になるみたいな感じになるけど、こうやって応援されると、やっぱ、こんなに応援されたら諦めないみたいな感じになると思います。だからすごく、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こちらもちょっと刺激をもら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嬉しいです。私たちも話聞きたいけど、箸の緑茶調べてた。緑茶とか紅茶をなんか空腹とかすきっ腹に飲むと気持ち悪くなるんですけど、そんな感じがなさそうでちょうどいい感じでした。深入りは私なんかすぐえぐみというかなんかすぐ出ちゃうんですけど、すっきりしちゃいますね。その深入りは苦みとかそういうのあんまり出ない、甘みの方が出る。下にの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5番目です。ちょっと見てますから。頑張ります。いやでも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5番目です。ちょっと見てますから。頑張ります。いやでもごちそうさまで気をつけて。じゃあまたどこかで会えればいい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行かないけどね。いや気をつけて。気をつけて。はい。みん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인스타 팔로우도 받았다. 응원도 많이 받았다. 즐거운 시간 끝에 발을 옮겼다. 국도 246번 길이 험할 것이라는 대화 내용을 가벼이 흘려 들었던 내 앞에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길 제대로 인도가 나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추격 금지는 아니었다. 도보 출입 금지 표지판이 없었을 뿐더러 설령 내가 못 봤더라도 이곳이 도보 금지 구역이라면 구글맵에서 도보 루트로 이곳을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나가는 차량과 거리는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비가 와 지면이 상당히 미끄럽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개죽음이 될 수 있다. 돌아가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했다. 돌아가면 어느 루트로 갈 수 있지?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꽤나 와버렸다. 이런 생각의 끝에 인도가 있는 도로가 나오고 또 인도가 없는 도로가 나오고 이젠 덤불에 뒤덮여 인도인데 걸을 수 없는 인도가 나오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길들의 연속이었다. 비가 쉴 틈 없이 와 신발과 양말이 완전 젖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 평지에 앉아서 쉰다는 선택지도 없다. 내게 허락된 휴식은 제대로 나 있는 인도를 걸으며 좀 더 편하게 걷는 시간뿐이었다. 아유자와 강 간판. 이전에 나왔던 사카와강 상류에 있는 강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우측 하단에 시즈오카 현이라 적혀있다는 것이다. 아, 이곳이 가나가와 현과 시즈오카 현의 경계. 이곳을 넘으면 시즈오카 현이다. 아, 그래도 왔구나. 시즈오카 현. 하나의 현을 넘었다. 하지만 시즈오카 현이라 해도 진짜 시즈오카 영역은 시즈오카 시까지는 한참 남았다. 식당이 나왔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식당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휴게소가 없는 일본에서 여행 도중인 여행자들을 위한 식당인가? 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식당 이름부터 드라이브인 후진이 맞아 보인다. 비가 워낙 거센 평일이다 보니 식당 내부엔 손님이 한 명도 없다. 할머니 연배쯤 돼 보이시는 분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였다. 주인장님의 전성기 시대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게 내부는 고풍스러운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겼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했다. 이 가게에서 나는 분명 과거 그 레트로 시대에 있었을 쇼가야키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일본은 한국처럼 반찬이 딸려오지 않는데 여기 반찬이 꽤나 실하다. 고기도 할머니가 손주에게 고기 주는 것 마냥 많이 담아주셨다. 한국에서 먹은 양념고기보다 많이 진한 느낌. 하지만 맛있었다. 비에 녹아버린 스태미나가 회복되는 듯하다.
다 먹고 양말에 있는 물기를 짜내고 다시 신으려 하는 그 순간 다리에 검은 생명체가 붙어 있었다. 거머리다. 너무 소름 돋고 깜짝 놀라 영상을 찍을 겨를 없어 사후 사진으로 이 상황을 남긴다. 내 종아리에는 피가 계속 흘렀다. 하지만 움직이는데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기에 회관치인 도로로 발을 옮긴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의 물줄기 양은 더 늘어났다. 방금 식당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혹독한 상황을 마주하니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냥 택시 타고 호텔에 쉬고 그냥 집에 가는 선택지가 떠오를 뻔했으나 바로 빗물에 씻겨 나갔다. 더 이상 그런 아니한 선택지를 고르고 싶지 않다. 심지어 이런 내게 큰 의미가 있는 여행에서까지. 나는 원래 비 맞은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춥지만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 맞는 것을 좋아했다. 그냥 생각 없이 맞는 것도 좋고 신나게 농구하며 비 맞는 것도 좋아했다. 문제는 커다란 실패 후 좌절과 함께 비를 맞는 것도 좋아했다. 이것은 아주 영양가 없고 꽤나 범죄적이다. 그저 포기한 자기를 미화하는 느낌. 나중에야 깨달았다. 수많은 시도 그리고 쌓아올린 실패로 학습된 무기력이 탑재된 나는 합리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 이 여행도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오늘만 해도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안으면서 그리고 그 위험은 여행하는 중 또 생기겠지. 경제학을 전공했던 나. 그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했던 그 학문을 나는 기초의 근본부터 부인하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비합리적으로 나아가되 내가 선택한 길을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이 여행이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다. 시작하기 전에 나와 너덜너덜해진 나는 다른 사람이다. 시작하기 전에 고통을 모르는 나는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좋은 상황에서 이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피로와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그리고 비가 발의 물질에 깊이 침투한 것 모두 이상을 포기할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 포기했던 그와 달리 나는 지금 계속 걷고 있다. 과거의 무수한 실패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떠받쳐주고 있었다. 몇 시간 정도는 이 축축한 어둠을 뚫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비 내리는 풍경 꽤나 운치 있다. 힘들지만 이 풍경을 보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억지이긴 하다. 솔직히 그냥 패딩. 호텔 도착 30분 전 배터리가 나갔다. 얼추 지도를 보고 길을 대강 외웠지만 발길이 향한 곳은 막다른 곳이었고 그야말로 위기였다.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남은 거리는 이심 장착이 안 된 보조 휴대폰으로 영상을 잠시 촬영했다. 제발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예약을 호텔 이름이 일단 슈퍼가 들어갔던 것 같아. 뭔가 슈퍼인가 그레이트인가 어쨌든 뭔가 엄청나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거 맞아야 될 텐데 에이씨 제발 안 그럼 맥도날드 가면 되긴 한데 맥도날드에서 와이파이 빌리고 하면 되긴 한데 빨리 쉬고 싶어. 내가 머물 호텔에 나왔다. 정말 다행이다. 호텔에 들어가서 안 사실인데 여기 프론트가 24시간 운영이 아니라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체크인 못할 뻔했다. 다음부터 만에 하나를 대비해 24시간 프론트 운영 호텔을 우선시해야겠다. 그리고 안에서 들어와 보니 비가 참 맹렬히 내리고 있었다. 이런 데를 참 잘 뚫고 갔구나. 덕분에 내 가방 내용물 전부 젖었다. 전부, 심지어 여권까지 젖어 걱정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내 몸의 피로에 흠뻑 젖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씻고 어제 받은 파스를 붙이고 바로 잤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